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헌법 수호 의지에 주목했습니다.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12.3 내란 사태 초반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검찰과 공수처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다 결국 체포됐습니다.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헌법이나 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의지가 있었는지가 파면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 국가가 얻을 이익도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국정 공백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파면에 따른 이익이 압도적이란 판단을 했던 겁니다.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2차 계엄을 시도할 거란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예상되는 파급 효과도 면밀하게 따져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줄곧 절차적 문제를 주장해왔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에 보고되면 담당 상임위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는데 조사가 없었으니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국회법에 보면은 증거에 의해서 사실조사에 따른 소추 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런 증거 없이 소추 결의를 해놓고 헌법재판소에 와서 사실을 지금 밝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해당 절차는 국회가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 소추 발의 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 탄핵 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뺀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내란죄 철회 부분은 탄핵 소추 의결서에서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소추는 무효이고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재는 탄핵 심판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형사 절차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결정문에서도 소추 사유를 판단할 때 국회 소추 사유 체계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어떤 연관 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지는 전적으로 헌재 판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윤 대통령 측의 각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